또 하나는 그 생산하는 사람들 과정에서 저희 도난되는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와 특히 보건의료원 교육에 대해서는 의대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어떤 요즘에 공부 잘하는 아이가 집안도 좋고 외국 유학도 갔다 오고 다 이렇습니다. 그래서 의사나 약사나 간호사나 이렇게 의료계에 있는 사람들이 외국 유학 갔다가 한두 번 해보고 한국에 들어와서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보건의료인에 대한 교육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. 일반인에 대한 교육은 지금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지만 특히 대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빠져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에 대한 교육과 함께 SNS에 대한 그 리더로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실태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송연아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. 다음 두 번째 발표인데요.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SNS를 통해서 마약류의 불법 유통이 많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현황과 대응에 대해서 대검찰청 강력부 마약과에 계신 박기영 사무관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대검 마약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기영 사무관입니다. 먼저 그 식약처에서 이렇게 국민과 소통하는 이런 포럼을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. 또 이런 자리에 제가 와서 같이 인터넷 마약에 대해서 실태랑 대응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돼서 저 또한 기쁜 것 같습니다.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그 최근 마약류 그 단속 그 인원인데 이 추이를 한번 보면 2009년도에 10,000명을 한번 돌파하고 나서 2016년서부터 이제 14,000명을 넘었었습니다. 그래서 16년, 17년 두 번 다 이제 14,000명이 늘어서 이 전체적으로 그래프를 보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제 두 번째 보실 게 이게 그 우리나라에서 압수하는 마약류 총량입니다.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. 이것도 보시면. 그리고 이거는 이제 검찰에서 직접 그 인지 수사를 한 인터넷 SNS 이용 마약류 사범 단속 추이입니다. 보시면 2015년에 비해서 17년에 뭐 이렇게 많이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보시면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향정인데 저희가 아직까지 그 주종 마약이 메스암페타민이랑 필로폰이라는 마약이 있는데 여기 주종 마약이다 보니까 지금도 그래서 향정이 좀 그 점유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 도표는 이게 이제 그 세관에서 그 국제 우편물이나 그 특송 화물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. 마약이 들어오면 이제 저희가 세관이랑 검찰이 합동 수사를 해서 그 마약을 주문한 사람을 찾아서 단속을 합니다. 근데 지금 보면 이 특송 화물이나 국제 우편이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.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대부분 그 국내에서 해외 사이트에서 마약을 많이 주문해요. 그럼 그 해외 판매자들이 대부분 그 국제 화물로 국내로 이제 마약을 보내게 됩니다. 이거는 결국 이제 보면 한국에서 인터넷 SNS를 통한 마약 거래가 많이 증가했다라는 것을 또 입증하는 자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다음에 좀 SNS나 뭐 인터넷 마약류 범죄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전에는 우리 뭐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그 마약 사범이 마약을 판다고 하면 이제 뭐 수사관이나 뭐 이런 위장을 저희가 해서 매수자로 위장을 해서 뭐 현장에서 그 돈을 보여주고 그럼 그 마약 판매자가 돈을 확인하면 이제 물건을 갖고 나와요. 그럼 이제 저희가 체포를 했습니다. 근데 최근에 이제 그런 전형적인 방법은 이제 거의 없어지고요. 보시다시피 이제 일단 그 해외 SNS 계정이나 모바일 보안 메신저를 이용하는데 이게 결국은 추적을 피하려고 하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도 비대면하고 암호화폐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세 번째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최근에 다크웹에서 많이 마약이 거래되고 있어요.
이거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한번 했던 사례입니다. 이걸 보시면 이제 뭐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 마약 판매자가 그 SNS 같은데 이제 뭐 판매 게시글을 올려요. 그럼 이제 국내에 매수자가 그거를 보고 매수 주문을 합니다. 그럼 이제 그 판매자가 지정하는 계좌를 또 알려줘요. 그럼 그 계좌에 보내고 나면 그 나중에 이제 그 이게 보면은 그 판매자가 해외에 있는데 보통 보면 그 마약을 이미 국내에 밀수를 시켜놓은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물건을 국내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. 대부분.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그 돈 들어온 걸 다 확인하면 물건 어디다 숨겨놓습니다. 그러면 이제 그 어디 가서 찾아라라고 하면 이제 그거를 뭐 매수자가 가서 찾아서 구매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 이제 뭐 중앙에서 단속했던 사례가 있습니다. 다음에 조금 그런 수사 사례를 한번 간략하게 한번 소개하겠습니다. 이 화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그 마약 판매자가 어디에 이걸 숨겨놨다라고 하고 나서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냅니다. 이건 실제 수사했던 화면이고요. 저희는 뭐 이런 걸 이제 뭐 소위 뭐 드랍 수법이라고 해서 어디다 이렇게 은닉해 놓는 거죠. 실제로 이 화면은 수사에서 나왔던 화면입니다.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호화폐 사용이 많습니다. 최근에 비트코인은 뭐 그 세탕이 안 된 경우는 추적이 일부 가능해요. 왜냐면 뭐 블록체인을 통해서 거래 내역이 확인되고 그다음 뭐 가입자를 좀 특정할 수 있는데 최근에 그 거래 내역 추적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다크코인이라는 게 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. 뭐 대시라든지 제트캐시, 모네로 같은 이런 다크코인이 등장해서 저희가 뭐 수사하는 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화면은 그 실제 이제 국내 다크웹에서 그 실제 지금 거래되고 있는 화면이에요. 시온의 언덕이라서 이제 여기는 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뭐 많이 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. 지금 뭐 다 이제 수사 중이거나 이 화면은 그 대마 전문 거래 사이트 하이코리아라는데 요거는 저희가 그 수사를 해서 폐쇄시켰어요. 서울중앙지검에서. 다음에 한번 요것도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해외에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드림 마켓이라 그래서 여기에 지금 게시된 게 마약이 한 6만 건 정도 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. 이제 저희가 그 인터넷 SNS 마약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지 하여간 뭐 좀 고민을 많이 하고 특히 2016년도에는 그 우리나라의 그 마약류 대책 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. 거기서 이제 그 마약 범죄가 너무 확산되는 추세에 있어서 유관기관끼리 모여서 많은 대책을 냈어요.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저희가 경찰이랑 그 마약수 합동수사반을 편성했습니다. 그래서 전국 14개 지역에 편성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집중적으로 인터넷 SNS 이용 사범을 많이 좀 단속하자 해서 그때 이제 집중적으로 그 단속 활동을 전개한 게 있습니다. 이제 두 번째는 그 2016년 12월에 그 검찰의 그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합니다.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그 인터넷이나 SNS에 그 마약 관련 게시글이 오면 자동으로 검색합니다.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갖고 저희가 이제 그 검색에서 그 이 게시글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차단 요청을 해요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2년 6개월 수작업 했을 때는 2,200건 정도 했어요. 이건 수작업으로 했을 때고 17년도에는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이제 본격적으로 돌려보니까 7,800건 정도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18년 상반기에는 1,328건으로 많이 줄었어요. 근데 이게 왜 줄게 되냐면 다음 화면을 보시면 저희가 그 식약처랑 함께 그 마약류 불법 게시글만 게시하게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. 그래서 이제 뭐 본격적으로 단속도 하고 또 단속에 앞서서 또 네이버 포털 사이트랑 저희가 협업을 해갖고 또 공익 광고를 여러 번 했어요. 하면서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이제 어쨌든 뭐 단속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보도 자료도 많이 배포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 게시하는 사람들도 좀 많이 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그 서울중앙지검에서 했던 사건인데 이게 아까 그 대마 전문 그 다크웹 하이코리아라는 거를 수사했던 사례예요. 이거는 그 인스타그램 SNS에서 이제 대마 광고 글을 게시하고 또 하이코리아 딜러, 하이코리아 그
화면도 보다 보니까 이게 사진이 동일한 게 나와요. 그래서 이게 같은 사람인 걸로 추정해서 저희가 이제 그 뭐 영장을 받아서 그 뭐 이렇게 그 인스타그램이랑 그 대상 기관에 영장 집행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접속 로그인의 IP를 확인하고 뭐 또 다행히 또 그 추적이 가능한 비트코인을 여기선 다행히 썼습니다. 그래서 피의자를 특정하고 그 피의자를 또 체포해서 압수수색하니까 또 집에 뭐 마약도 많고 또 관련 공범은 또 베트남에 있었습니다. 그래서 베트남에 강제 송환 저희가 그 대검찰청에서 그 아세안 지역 그 마약 관계기관이랑 법집행기관이랑 그 공조 수사 협력체를 만들었습니다. 저희는 이제 API라고 부르는데요. 그 아태마약 정보조정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저희가 그 해외 도피한 마약 사범에 대해서 강제 송환을 하는데 이게 뭐 방식이 여러 개 있습니다. 그중에 이제 뭐 정식으로 형사사법 공조를 하게 되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. 6개월 이상 걸리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절차보다 그 여권을 무효화시켜서 그 나라의 그 수사기관에 좀 도움을 요청해서 그래서 체포를 해줍니다. 그리고 나면 거기서 이 친구가 보통 불법 치료자 신분이 됩니다. 여권이 무효돼서 그럼 이제 저희한테 강제 추방을 시키죠. 이제 저희가 신병을 인수해서 데려오는 형식으로 해서 좀 신속하게 그 뭐 해외 도피 사범을 많이 검거했던 사례가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수사를 좀 잘 된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. 이게.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저희가 뭐 이거를 이제 뭐 많이 대응책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. 지금 해외 그 SNS 업체랑 좀 협력이 강화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여기 세모가 있고 동그라미가 있고 X가 있어요. 그런데 이제 페이스북이나 구글 뭐 이런 데서는 저희 그 영장을 보내면 영장 집행이 되는데 뭐 X친 데 있어요. 뭐 이제 모르는 그 SNS 업체인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거를 또 많이 범죄자들이 이용하는 사례가 있고요. 저 트위터 같은 경우는 전에는 이제 뭐 저희 그 수사기관의 영장을 다 접수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그 마약 광고 행위에 대한 그 IP 추적이나 이거는 그쪽에서는 이게 강력 범죄가 아니다라고 해서 영장을 이제 뭐 거부하고 있더라고요. 최근에 그래서 이제 뭐 수사기관이 좀 다 좀 어떤 의견을 좀 내서 이런 그 해외 업체랑 뭐 좀 대응만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이제 인터넷 마약 전담 수사 인력이 좀 더 확충돼야 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일을 해보니까 지금 이제 뭐 그 인터넷 그 전문 인력이 보면 마약 사건에 대한 수사 이해도도 있어야 되고 또 특히 사이버 수사에 대한 그 전문적인 영역에 어느 정도 좀 전문성 있는 수사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중앙지검에 팀을 하나, 서울중앙지검하고 부산지검에 각 팀이 있어요. 그래서 서울중앙에는 3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고 부산지검에는 이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. 근데 앞으로 이제 뭐 저희 검찰에서 뭐 마약 수사를 계속 하게 되면 이쪽으로 지금 포커스, 그러니까 수사 역량을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계속해서 뭐 수사 인력 확충할 예정입니다. 밑에 보시면은 뭐 2007년도에는 다크웹 마약사로 저희가 한 9명을 단속해서 8명을 구속했고요. 18년도에는 그 15명을 수사해서 5명을 구속했습니다. 여기 이제 구속 인원이 적은 건 뭐 해외 뭐 지금 뭐 수배가 돼 있다든지 이런 인원이 포함돼서 이렇게 구속 인원이 적게 남은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뭐 일단 질문 뭐 주시죠. 네, 그 온라인 마약류 불법 유통 현황 및 대응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박기영 사무관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